getting better? Or do you feel the same? Will it make it easier on you now? You got someone to blame. You say one love, one life, when it's one need in the night, one love, we get to share it, leaves you, baby, if you don't care for it.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김낙곤의 시사 본색에서는 이번 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2018년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인상적인 뉴스 어떤 거 떠올리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에서는 올 한 해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준 이슈, 기분 좋은 뉴스로 한반도 평화 시대를 꼽았습니다. 이 자리에 남북 평화의 전도사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치 9단 그리고 평화 14단 이거 어떻게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평화는 14단이라는 말씀까지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일부 방송에 제가 출연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렇게들 붙여주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은 실제로는 뭐 네. 그렇지 못하다는 걸 자백드립니다. 네. 그 올 초로 한번 거슬러 돌아가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불과 1년 전에 뭐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 쏘고 그래서 남북 관계의 그 긴장 관계와 어떤 위기에 대한 상황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급격하게 평화 모드로 진전된 배경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1년 전 신년사를 통해서 상당히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부터 잘 풀려갔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신년사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처음 들은 게 올 초 신년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메시지 보시고 박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점에서 인상 깊었고 좀 변화의 조짐을 느끼셨던가요? 신년사 발표 내용을 보고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구나 네, 하는 그런 것도 느꼈지만은 그 내용이 네, 네, 평화를 지향해서 또 핵을 직접적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포기를 해서 경제 발전의 길로 간다 하는 내용을 보고 이게 이제 무언가가 풀려나가겠구나. 어떻게 됐든 그 희망을 던졌고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에 네.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그랬죠. 함으로써 네. 그 기틀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속도감 있고 성격이 빠른 분인지 몰랐는데 곧바로 준비하고 평창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속도감을 높였던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그건 사실 폼페이오 CIA 국장, 우리나라의 서훈 국정원장, 네네. 미국의 김영철 통전부장 겸 네. 부위원장, 이 세 정보 라인의 책임자들이 또는 실무자들이 네. 부단하게 접촉한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가장 노무현, 김대중 정부하고 다른 것이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했습니다만 그러셨죠. 네.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야당 총재 때, 대통령 후보 때, 대통령 취임사에서 또 취임해서 후에도 계속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은 그렇죠. 심지어 북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믿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아, 그래서 시험을 계속하다가 집권 2년 반 정도
됐을 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졌고 사실 그 실천할 기회를 상당히 갖지 못했습니다. 네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임기 말 12월 대통령 선거 바로 전에 그렇죠. 14 선언이죠. 선언을 함으로써 그 선언 자체는 좋지만은 아무런 실천이 할 수 없었는데 네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에 또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 1년 만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또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임기가 없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세 정상이 임기 초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합의만 되면은 많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또 그 트리오 네.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 여기에서 백업을 하기 때문에 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연스럽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 말씀하셨는데 그 평창 의 스포츠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결국 올해 가장 뭐 CNN이 뽑은 가장 좋은 일로 보았던 4.27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이 나오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 그 기억나시고 올해 그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떠올랐는데 그 이후에 그 만찬장에도 또 초대받으셨고 그렇죠. 그걸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김대중 6.15 네. 노무현 14 선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을 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핵을 계속 실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계기로 4.27 판문점 선언은 그러한 것을 다 허무는 대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재개된 겁니다. 네. 거기에서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38 경계선에서 나는 언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의 순발력 지금 넘어오십시오.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월북했다가 두 정상이 손잡고 동반 탈북을 해요. 예. 그런 모습이 네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 이것이 이어져서 최초로 6.12 싱가포르 김정은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은 21세기의 대사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은 네. 4.27 남북 정상회담은 잃어버린 남북 관계 10년을 복원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네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이루어진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은 21세기의 대사변이다. 저는 그렇게 감동적인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있어서 역시 내년에도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낙관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뭐랄까요? 3차 남북 정상회담. 근데 우선 9월 그 회담에 가서 느낀 것은 평양 가셔서. 예, 네네. 평양에 가서 느낀 것은 네. 제가 평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은 네.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폐기하겠다. 그리고 핵과 경제 병행 발전을 얘기하다가 이제 경제 발전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만찬장에서 저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네. 데리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개를 하니까 아 내가 잘한다.
아, 김정은 예, 위원장이 예.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18년 전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는 제가 부통령이었어요.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특사를 했고 그 회담을 전부 실질적으로 조율을 해서 하기 아, 네네. 때문에 예. 또 제가 좀 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부통령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네네. 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니까 아,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완전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예요. 북한이. 경제 발전에 대한 예. 열의를 진정성을 느끼는 얘기다. 안 느끼죠. 그래서 내가 2000년도에는 박지원이 부통령이었는데 2018년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부통령이구나 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북한은 지금 현재 핵을 폐기해서 네네. 살기 위해서 경제 발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간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음에도 국민 일부나 여론은 그게 아니고 핵을 여전히 두면서 거래하려고 한다거나 경제 발전이라는 것보다 더 앞서 있는 생각이 아니겠냐라고 의심하는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의심도 저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민, 언론, 오피니언 리더, 정치인들이 북한에게 당장 핵을 폐기하고 네. 불가역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검증 가능하게 하라고 하는데 역지사지 해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어요? 저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네. 뭐 동창리까지 많은 시설을 폐기해 준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약속을 한 거예요. YS가 내각제 각서 써주고 나 안 해 하고 찢어가지고 대통령 돼버리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나 안 해 하고 찢어버리는 데는 10초도 안 걸려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시설과 핵무기를 폐기로 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깨지면은 자기는 복구를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1, 2년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나는 4가지나 폭발을 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는 겨우 한미 군사훈련 하나 연기해줬지 않느냐. 네네. 그러나 전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도의 행동을 가지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영변 거기에서는 지금도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북한이 핵 생산을 중단한다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폭파하겠다 하는 것은 엄청난 제안입니다. 네. 이것은 미래의 핵을 없애겠다. 그리고 가장 미국에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 핵 확산, 즉 핵무기 수출,
기술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네. 구구절부터 쇼잉하지 않고 또 미국의 VOA 방송에서는 미국에서 목소리, 예, ICBM 시설은 사라졌다. 보이지 않았다. 네. 이런 것은 굉장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제재 해제까지는 안 되더라도 완화의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요지부동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떻게 됐든 3번 북한을 다녀왔는데 네네. 금강산에 가서도 이태권 아태 부위원장하고 오후 오전 2번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기들도 자기 위대한 장군님이 인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미국의 성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5일 능라도 5일 체육관에서 15만 북한 인민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을 연설시켜서 소개했죠. 네. 핵을 폐기하겠다. 그래 그 김정인 위원장과 합의했다. 하니까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공인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져온 게 뭐냐? 받은 게 없다. 받은 게 없다. 네. 이런 것에 억울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G2 국가인 시진핑 중국 수석도 구구절에 평양 간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 써버리니까 아무 소리 못 갔다고 가지 않느냐. 이 미국이 슈퍼 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들이 더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올 초부터 쭉 내다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로 보여줄 게 3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예. 이게 지금 원래 예언 잘하시니까 예측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왔어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전망하시나요? 저는 네.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어요.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게 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에 대해서 해박하게 설명을 했대요. 그 설명을 듣고 네. 거기에 매료됐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김정은의 트럼프가. 설명을 듣고 네. 네. 그러면서 네. 경제 제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무슨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힌트를 주고 혜택에 대한 네. 네. 그렇지만은 그 싱가포르 6.12 합의문 4개 사항에 경제 제재 말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간곡히 바랬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평양 방문 때 제재를 좀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대북 제재를 좀 풀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폼페이오 대통령은 폼페이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핵 리스트 내고 먼저 폐기해야 우리 제재 완화한다. 이렇게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안 만나줬다. 죄송합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못 만나고 돌아갔죠. 못 만나고 돌아가니까 거기서 깨졌는데 이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 중재해가지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평양 방문이 이루어졌고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도 했지만은 그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 미국이 초청은 해놓고 올 수 없는 날만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시죠? 올 수 없는 11월 8일, 네. 12월 8일이든가 8일 날
와라. 오는데 그 점심 먹고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또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그날 회담하고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승전 기념일 구라파 가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죠. 또 이번에도 27일, 28일 와라. 11월. 그랬는데 27일 도착해가지고 28일 폼페이오 만나고 29일 날은 트럼프, 폼페이오 두 분 다 G20 아르헨티나로 가니까 이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 답방 문제가 여기서 꼬였다. 아, 그때부터 꼬인 게 지금 그렇죠. 됐다.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연내 답방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은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건 또 역사적인 일 아니에요.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왔다. 네. 이것도 21세기 최고의 뉴스감이 돼요. 네. 그리고 와서 나는 약속을 지켰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약속 지켜라. 이런 메시지도 전달되지만은 우리 국민 전 세계를 향해서 나는 반드시 비핵화를 하겠다 네네.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답방을 하는 거고 그렇게 답방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여론 정치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여론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당장에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여론도 좀 좋아지면은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려서 연내 답방은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31일 날에도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안 오면은 미국하고 그 관계를 떠나서 먼저 1월 달이라도 빨리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는 것이 미국 여론과 세계 여론을 움직이는 길이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를 갖더라도 답방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일단 이 올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대별로 좀 되돌아봤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10여 년이란 끊겨 있다가 다시 시작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의미는 무언가 그 이 중에 하나를 남북 철도 연결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So lying underneath those stormy skies, she said, "Oh, I know the sun will set to rise. This could be paradise, paradise, could be paradise." 착수식이라 그랬죠.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남북 간의 관계는 좋습니다. 네. 그러나 남북 간에 100가지를 합의해도 북미 간에 어깃장이 나면 하나도 실천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의 남북미 외교 관계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는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앞서 있어야 되지만은 네네. 이끌어야 되지만은 북미 관계가 좋을 때는 한 발 뒤에 서서 손흥민 선수처럼 어시스턴트를 잘하는 것이 문재인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교착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예. 있습니까? 그러나 네. 최근에 미국이 인도적 지원은 가능할 수 있게끔 유엔 안보리에서도 의결을 했고 비건 특별대표도 방한을 해서 네네. 인도적 또는 미국 시민의 북한 방문의 인도적 목적 여행이라면은 제재를 풀겠다. 대북 제재 예외 상황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것은 이미 안보리에서 일정 부분 풀었기 때문에 이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막힌 북미 관계를 뚫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거기에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북한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처음부터 큰 떡을 다 먹어요? 시작하는 거지. 그러는데 지금 철도만 네. 하더라도 철도 연결요. 네. 착공식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착공이 아닌 착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겠다 하는 것만 하는 거지 공사가 시작되는 게 착공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모든 것을 남북 북미 간에는 긍정적인 면 구동존의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뒤로 빼놓는 거예요. 선의후난. 쉬운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빼놓는 게 선이후난. 예. 아, 네. 그런 게 정책인데 네네.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북한이 네. 전쟁을 원한다고 하면은 동해안 800km의 철도를 조사하게 하겠습니까? 동해선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네. 네. 동해안에는 국을 보세요. 북한에 엄청난 군사기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철도를 조사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철도만 봐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뭐 큰일 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촬영 다 해왔을 겁니다. 아, 그쪽 조사하면서.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러한 것은 미국에 우리 절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리 철도가 이렇게 노후화되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베리아 거쳐서 런던 파리까지 갈 수 있는 평화의 철도를 DJ가 말한 철의 실크로드를 하자 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사실 철도 같은 것만 하더라도 미국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성의를 보이고 했으면은 금강산, 개성공단 같은 것은 재개해서 미국은 자기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이에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 말 맞다나 그게 무슨 첨단 과학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부 고물, 뭐 신발, 섬유, 옷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성의를 표시해주고 나는 철도 이런 것도 착공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미국이 성의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착수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다녀온 조사단 얘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압록강, 신의주, 단동 쪽에 경의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동해선은 러시아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원시적으로 개발이 안 된 곳이었기 때문에 두만강 지점에 다다를 때 아주 감동이 물처럼 왔다 이렇게 조사단 얘기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서해안 쪽은 비교적 돼 있지만은 동해안 이번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 동굴도 안 되고 뭐 다 어렵다. 시속 뭐 20km, 30km 안 나온다. 그것도 안 나올 거예요. 네네. 그쪽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불아파로 갈 수 있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했겠죠.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포에서 출발한 기차, 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런던 파리까지 이어지면은 물류 비용만 하더라도 네. 기간과 비용이 한 30% 싸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싸집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호남으로서는 국도 1호선 철도가 목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은 하나도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현재 착수식만 했다. 그 의미가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 서로 좀 잘 된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 문제가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미 관계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처럼 네네. 완전히 조사해서 연구해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북미 간에 합의가 되면은 우리는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00년 6.15 후 2달 있다가 8.15 때 우리 언론사 사장 48분과 그때 광주 MBC 사장님도 가셨습니다.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우리가 1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근데 지금은 예. 이제 세월도 지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네.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200억 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받게 되면은 북한이 제일 염려되는 게 식량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 구조 개선을 하고 철도, 항만, 통신 사업을 북한의 노동력과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합쳐서 공동 사업을 하자, 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통일이 아니고 남북 관계만 개선되더라도 네네. 우리의 경제는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구 문제의 해결은 북한에 있는 거예요. 또 북한은 지금 7천조 내지 1경 광물 지하 자원이 희토류 등 세계적인 희귀 광산물이 북한에 제일 많은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들어가서 철도 시설이 되면은 개발을 하면은 채굴을 하면은 재련을 해서 팔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 호남은 농업 기술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 지금 생산 관련되죠. 이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 농부들이 북한에 진출해서 농업 구조 개선을 하면서 농업 기술을 북한에 이전을 할 때 북한은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굉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그때를 대비해서 철도 또 이 광주의 첨단 과학 제품 아울러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는 농산물의 재배 기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북한에 진출하면은 우리 광주 전남북도 호남도 그 미래를 북한에서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 철도 말씀하시니까 참 모르겠어요. 경북 영남제가 빨라요. 보면 지난 11월에 한러 지방 협력 포럼 해가지고 포항과 연해주 동해선이 연결됐을 경우에 다가올 북방 경제도시 경북 이걸 내세우면서 재빠르게 러시아 쪽 사람들 불러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지역
예, 우리는 좀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약간 좀 먼 얘기로 바라보는 느낌, 실감이 안 하고 실제 집행되는 정책이라든가 지방 정부의 준비도 그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호남이 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더 나은 입지라고 한다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 그리고 그렇죠. 또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장점, 중국과 이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말 그대로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훨씬 이루어지고 네. 또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낙후됐다고 하지만은 북한의 가장 당면한 게 농업 구조 개선이에요. 식량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우리 전라남도나 전라북도가 더 빨리 우선순위를 거기에 일본을 두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빨리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농촌 문제, 농업 경제 문제가 바로 그렇게 진출하면은 북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철도와 항만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그리고 어떤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쪽의 물류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쪽이에요. 네. 북한도 서해안 쪽이에요. 우리 쪽으로 딱 연결되는 거. 저 동해안 쪽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당장 닥칠 미래니까 내년도 2019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 차원의 고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앞서가지 말고 네. 먼저 광주시는 전남은 함께 공동으로 이런 대책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산업별로 분야별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의 실크로드를 외쳤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 네. 그때 플랜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플랜을 좀 비교하신다든가 아니면 또 그걸 좀 이쪽이 좀 받아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두 가지를 보셨기 때문에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이념을 네. 가장 잘 이어받으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네. 그 생각이나 지금 현재 뭐 철의 실크로드 이런 것들은 딱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 대북 정책을 위해서 앞장서서 지지를 하고 있고 저는 반드시 우리 진보 개혁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해서 DJ의 노무현의 문재인의 이러한 해패 정책, 남북 포용 정책이 계승 발전해서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마지막 할 일은 진보 중도 개혁 세력의 재집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제가 할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DJ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올 한 해에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리고 그리고 철도에 대한 뭐 착공식이 아니면 착수식이 열리고 어떠셨을까요? 내가 생각한 만큼 가는 거야 아니면 이게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지네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난관은 우리가 70년간 분단되고 전쟁한 특히 미국과는 북한과는 한 번도 얼굴도 안 대면한 그런 네. 정상들이 만나는 것은 네. 엄청난 발전이에요. 이게 더 이상 잘 되리라고 기대하면 그건 욕심입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디테일의 악마가 있는데 네. 이런 것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설득하면서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3년입니다. 3년.
지지율의 변화도 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남북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적인 지지와 기반이 확실히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내 정책에 대해서 네.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영자 아, 20대 네. 영남 자영업자들한테 지지도가 떨어져서 너희 어렵다. 참 말씀 잘 만드셔요. 또 그때 이영자 인기인을 또 지셔가지고. 네. 금년 최고의 정치 네. 좋을 겁니다. 네. 6개월 전부터 얘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북경노적사, 북경노적사 이게 뭡니까? 즉 북핵, 네. 경제, 네. 노동, 네. 적폐청산, 사법부 붕괴 이 5가지로 엄청난 쓰나미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를 잘해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와서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네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호남에서 높은 지지도가 유지돼서 이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호남도 이제 지지도가 빠졌는데 호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 중심으로 경제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다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제 경험에 의하면 집권 2년 차가 오면은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네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독하게 강하게 과감한 인적 개편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건 내각이건 민주당이건 개편을 해서 이제 눈 부릅뜨고 나간다 하고 해야만이 나머지 3년을 개혁하고 성공할 수 있지. 네네. 여기서 또 미적미적하면은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보수 박근혜가 또 집권하고 촛불 나서 문재인이 또 대통령 되고 또 박근혜가 되고 문재인 되고 이랬다가는 개혁이 민주주의가 남북관계가 그렇죠. 서민관계가 깨졌다가 또 살렸다가 또 깨지고 이런 불행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서 진보 중도 개혁 세력이 집권을 해야만이 우리 호남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광주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 성지이기도 하지만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판단을 잘하는 그러한 존경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그 의미를 무엇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고 그런 방향을 광주 시민들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 호남이 살 수 있습니다. 네. 남북 평화 얘기를 하다가 국내 정치 내년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국내 정치와 그리고 남북 평화 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체입니다. 아니 이명박 박근혜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 아니었어요. 네. 문재인 들어서니까 정상회담 하잖아요. 네. 북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간략하게 2019년 이 평화 체제 내년 전망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비핵화는 당장에는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되려면은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네. 트럼프의 모든 것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손익 개념으로 접근하는 참 남나라 대통령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부동산 투기업자 같은 무서운 분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 아까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시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과 차별화의 길은 네.
지금 미국의 근대 가장 존경받는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힐러리도 하지 못한 북한의 비핵화를 나는 한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프레시던트, 세일즈던트예요. 그래서 그 대선 가도의 일정을 맞추어 가면서 하고 있다. 중간 선거 때까지는 I love 김정은 네. 하더니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I love 시진핑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 좀 우리가 평화는 기다려야지 당장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맞춰서 하면은 저는 비핵화가 되고 그 비핵화의 길은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 최고의 북한 핵 전문가인 해커 박사도 네. 10년, 15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네. 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영변의 핵 생산 시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북한이 폭파해 줌으로써 미래의 핵과 핵 확산 수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미국 본토 공격의 ICBM은 폐기해 줄 것이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해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완화를 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신뢰를 회복해서 평양의 미국 대사관이 워싱턴의 북한 대사관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회복되면은 저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2019년도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을 2019년은 남북 관계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특히나 재선을 가도를 달리는 트럼프에게는 다시 또 김정은에 대한 사랑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신 적 있어요. 초대 내가 평양 대사가 되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평소에 바라던 민주주의, 서민경제,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기여를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외교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북한의 인맥과 내 경험을 살려서 제가 초대 평양대사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제 꿈이고 제가 정치하는 목표입니다. 평양대사 가면은 우리 김낙곤 국장 초청해서 김정은 위원장 맨 먼저 인터뷰하게 할게요. 네, 올 한 해를 마무리한 특집에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떤 평화, 한반도 평화 시대라는 것을 저희 김낙곤의 시사 본색에서 올 한 해 가장 기분 좋은 뉴스와 시사로 꼽았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랄까요?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소회라든가 전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김낙곤 국장의 시사 본색 네, 진짜 이름을 잘 정했다. 이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네, 광주니까 금년을 정리하면서 이런 한반도 평화 이런 본색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이 본색 정신을 광주 시민 정신을 살려서 본색대로 내년에는 더 성공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8년 한반도는 평화를 향해 숨가쁜 일정과 시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도 평화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2019년 내년은 남북 평화가 동북아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평화의 시대가 이제
정치와 언론의 수사를 넘어서 서민들의 삶과 고통받는 청년들의 절규에도 답하는 희망의 시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김나곤의 시사본색 여기서 마칩니다.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 sound is